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2부 진행의 도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금요일은 저희 종목 상담 스페셜이 시작이 되지요. 2부, 3부 모두 오늘 이주연 전문가님과 함께 상담 제대로 해볼 테니까요. 고민이 너무 많다, 종목 때문에 잠을 설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와 문자로 접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 살짝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오늘 금요일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놀러 가시고 집에서 쉬고 계신가 봐요. 여러분들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주식시장에서 박스권 안에 gat혀 있는데 이 지수 안에서 내 종목도 같이 갇혀 있다 하시는 분들은 탈출을 하셔야 됩니다. 빨리빨리 이주연 전문가님과 함께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 023-1531-1611, 1612번,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오늘 2시간 안에 해결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너무 빨리 말을 해버렸네요. 오늘 함께해 주실 위원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봉샤스 이주연 전문가님입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과 함께 오늘 금요일 좀 불태워 볼 텐데 다들 어디 가셨는지 저번 주에 저희가 상담을 안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또 나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네. 많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도 엑스레이, MRI 네. 진단을 좀 한번 해드릴 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워낙에 종목을 자세하게 봐주시는 걸로 유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목표 종목 수 몇 개까지 보고 계십니까? 2시간 하니까. 오늘은 2부, 3부 같이 하니까 6종목? 6종. 너무 작고 귀여운 우리의 목표 종목수. 네. 하지만 한번 상담이 시작이 들어가면 정말 뭐랄까요, 실적, 차트, 그리고 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슈들까지 다 봐주시기 때문에 사실 전문가님이랑 한번 상담하고 나면 다음에 한 번 더 전화 주세요라고 할 때까지는 걱정 없이 끌고 갈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상담으로 유명하시니까 오늘 위원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와 전화로 접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유소 노란톡도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서울경제TV 주유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많은 분들이 접수를 주시기 전에 안내를 좀 쭉 드렸는데요. 첫 번째 우리 시청자분이 연결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위원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준비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인공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영화금속요. 영화금속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2,500원에 40%. 2,500원에 40%? 이거 언제 매수하셨어요? 오늘 매수했습니다. 오늘 들어가셨어요? 예, 오늘 좀 시세가 나왔을 때 들어가신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잘 갈 수 있을지 제가 위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단타로 들어가신 거예요? 좀 그런 것도 있긴 같은데, 이 영화금속이 제 아들이 다니는 회사거든요. 지금 다니고 계시는 회사예요? 예, 회사인데, 지금은 직자인데, 이사 분기에는 흑자로 전환된다 이래가지고, 턴어라운드 돼가면은 계속 흑자 나는 기업보다 적전하다가 흑자 나면은 주가가 좀 많이 오른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좀 들어가 봤습니다. 내부 정보를 알고 이 계신 내부자 거네요. 정보를 거래하시면 위험한데. 선생님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우리 회사 다니는데 상관이 섭니까? 원래 이게 네. 공개되지 않은 정보로 매매를 하게 되면 네. 이게 그게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좀 큰일 날 수 있는데 사실 관리도 아니고 현장에서 일하는데 뭐요. 네, 그냥 사실 엄청나게 대단한 그런 비밀스러운 내용도 아니고 그죠? 네. 그냥 흑자가 날 수 있다라는 그냥 이야기를 좀 들으신 거니까 이제 네, 저희 시간대 이제 적전대 이제 이사봉이 되면 흑자로 전환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회사도 좀 수당급도 좀 올려줄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뭐 직접적으로 내부 정보를 확인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소문을 들으신 거다, 그죠? 그죠? 예, 예. 네. 자, 일단은 선생님 지금 적자잖아요, 기업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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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있습니다. 예, 기업이 이제 적자인데 흑자로 전환되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턴어라운드 종목이라고 해서 주가가 좀 괜찮게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긴 합니다. 예, 예. 그런데 자, 지금 영화금속의 시총이 한 1,300억이다. 그리고 일전에 이제 뭐 좀 실적이 괜찮게 나왔을 때 보면 네. 2018년도에 한 11억 흑자, 2019년도에 20억 흑자거든요. 예, 그랬다가 이제 코로나 때 작년에 61억 적자를 봤다가 1분기에 또 38억 적자를 봤어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흑자로 돌아선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분기상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예, 만약 그렇다면 일단은 뭐 흑자는 좋은 거니까 자동차 부품 섹터고, 지금 뭐 현대기아 자동차로 이렇게 좀 납품이 많이 되나요? 예. 현대자동차하고 뭐 미국의 그 뭐라 하나 GM하고. GM 말고 그 있잖아요. 그 테슬라가 거기도 납품돼 한다 하더라고. 아, 그래요? 그럼 네, 어쨌든 테슬라 관련주에다가 자동차 쪽으로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다가 여기 이 종목은 지금 뭐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로 좀 엮여 있는 부분도 있고요. 예, 테마주로도 지금 이래저래 많이 엮여 있습니다. 예전에는 홍준표 뭐 관련주 해가지고 움직였었는데, 요번에는 최재형 관련주로 좀 엮였어요. 아, 예. 예, 그래서 예, 이제 그 최재형 관련주로 오늘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윤석열 그 후보의 장모가 오늘 뭐 법정 구속되면서 반사 이익으로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예, 제가 장 마칠 때까지는 못 봤는데 어쨌든 지금 보시면 대장주가 이제 오픈베이스고 뭐 한세 MK 요게 뭐 2등주 정도 이렇게 이제 지금 주가 쭉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영화금속도 이제 요 이슈로 해서 앞에 보시면 상한가를 쳤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대선주로 이렇게 엮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실 뭐 주가는 별로 오른 건 없습니다, 바닥권에서. 그래서 뭐 크게 뭐 문제가 되거나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일단 뭐 매수하신 가격도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오늘 뭐 분봉상으로 봤을 때는 박스권 돌파하는 자리 정도 여기서 이제 좀 매수를 하셨는데, 요 가격대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위로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뭐 단기적으로 한 2,700원 정도까지는 좀 무난하게 올라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이상은 일단 뭐 그 정도 올라가서 거래량 나오고 하는 흐름들을 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 뭐 주봉이나 뭐 이렇게 흐름들 봤을 때는 이제 테마성으로도 봐도 괜찮은 부분들이 있고, 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도 뭐 흑자 전환이 될 거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지금 현대기아 자동차 또 판매량 계속 잘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테슬라도 엮여 있고 뭐 한다면 제 생각에는 뭐 앞으로도 좀 시세가 괜찮게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주가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3,000원이라는 이 가격대에 네. 앞에 보시면 이제 뾰족뾰족 이래 올라갔었던 자리 있잖아요. 네. 예, 이런 자리에서 이제 산 사람들이 많이 물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여기를 쉽게 돌파하지는 못할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두시고요. 뭐 선생님은 얼마 정도에 파시고 싶으세요? 이게 제가 보니까 요 근래 보니까 기관들도 계속 매수를 하더라고요. 기관들이 한 3차 정도로 계속 매수하고 그래서 방금 대표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한 2,700원 정도 되면 팔라고 내가 또 몰랐는데 대선주하고 여기가 있다 이러니까 이게 또 막 등락이 심하고 이러니까 불안하고 하니까 네. 한 2,700원 되면 만약에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올라가면 팔고 나오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짜 보고 이랬어요. 네, 대선주 이런 거는 우리 일본인들은 관리하기 좀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뭐 대응을 좀 이렇게 뭐 꾸준하게 들고 가기에는 사실 힘든 네. 종목이고, 대응을 갖다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뭐 선생님 매수하신, 그러니까 지금 목표 잡고 계신 뭐 2,700, 800원 정도까지는 올 것 같고요.
네. 뭐 그 정도 이상도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비중이 40%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올라올 때 뭐 한 2,700원 정도 왔을 때 한 네. 절반 정도 수익 챙기시고 네. 그다음에 뭐 2,800원 정도 갔을 때 또 절반 남은 거에 절반 또 수익 챙기시고 네. 그래서 한 10% 정도면 네. 뭐 조금 더 3,000원까지도 한번 뭐 노려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 이제 3,000원 못 가고 밀려 내려와 갖고 다시 2,700원 깨지고 이래 밑으로 밀린다. 그럼 2,500원에 사셨으니까 어찌됐든 수익이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시는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단기니까 네. 한 10에서 15% 정도, 뭐 많이 봐서 한 20% 정도 수익 나면 네. 저는 제 관점에선 저는 이제 괜찮은 수익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저도 뭐 15%, 10%면 큰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네.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요. 네. 뭐 대선주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영화금속 같은 경우는 뭐 바닥권에서 많이 오른 종목은 아니고 사실 대장주라고 하기에는 조금 지금 시세 나오는 게 오픈 베이스라든지 아까 보여드렸던 뭐 한세 MK보다는 좀 지지부진해요.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도하시고 네. 비중이 한 5%나 한 10% 정도만 네. 일단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 거기서 뭐 조금 더 올려가지고 한 2,600원 정도를 입절가로 딱 잡으시고요. 그러니까 네. 투자금을 손실을 보면 안 돼요. 알겠죠? 올라갔을 때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잡고 나머지는 한번 조금 더 3,000원까지 내가 보자 이런 생각으로 가져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방금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대장주라는 대장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대장주라는 건 뭐냐면 예. 이제 테마가 이렇게 형성이 돼서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 관련주 하면 뭐 예. 관련주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사회적인 이슈로 인해서 테마가 형성이 됐을 때 예. 가장 먼저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다른 종목들보다 조정 나올 때도 조정폭도 짧고 올라갈 때는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테마를 형성한 종목들이 뭐 한 5개나 10개가 있다고 하면 네. 그 중에서 이 5, 10개들 중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대장주라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뭐 2등주가 있고 대장주랑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제 내가 먼저 갈 거야 막 이렇게 싸우는 종목이 있고 나머지 종목들이 이제 이런 종목들이 쫙 올라가는 걸 보고 조금씩 따라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테마주라고 하고 대장주라고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영화금속은 제가 봤을 때 뭐 최재형 관련주 중에서 대장주라고 하기는 조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만약에 대장주다 하면 지금 아마 3,000원 위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저항 구간인 한 3,000원 정도까지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방금 한 2,700~800원 정도까지는 뭐 시간이 한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까? 글쎄요,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안 걸릴 것 같고요. 뭐 다음 주 아니면 뭐 길면 한 2주 뭐 그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래서 손해는 안 볼 것 같네요. 크게 손해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선생님. 예. 그래서 이거 뭐 손절가도 필요하신가요? 제 생각에는 뭐 손절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제가 이제 이거 사놓고 이제 2,500원에 샀는데 뭐 2,300원까지도 이렇게 확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그때 막 당황스럽더라고. 그래서 비중도 많고 이러니까. 그래서 아마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안에는 위로 좀 한 번 더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거고요. 네. 지금 상한가 쳤다가 이렇게 이제 흔들리면서 내려오는 흐름들이 있었으니까 분봉을 네. 보면 이렇게 뾰족뾰족 올랐던 자리들 이런 데는 개인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고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고점을 갖다가 매물을 좀 소화하는 흐름이 나와줘야지 또 올라갈 거고 오늘이 이제 좀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일단 손절가를 만약에 잡는다 하면 사실 뭐 한 2,300원 정도 손절가 잡으시면 되고요. 예. 근데 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흑자 전환도 가능성이 있고 자동차 섹터, 부품 섹터들 요새 좀 흐름이 좋기 때문에 그냥 섹터적인 측면만 봐도 기업적인 측면만 봐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테마가 또 엮여 있는 부분이라서 기대감에 주가는 뭐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이대로 한번 말씀드린 대로 전략대로 진행을 네. 해보시고 2,700원 정도 아침마다 그냥 걸어놓으세요. 2,700원에 뭐 절반 걸어놓고
또 2,800원에 그 남은 절반의 반 또 걸어놓고 뭐 3,000원에 예. 또 뭐 남은 거 다 걸어놓고 이러면 뭐 혹시 압니까?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상가 가면 전부 다 체결되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해놓고 그냥 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네, 선생님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네, 영화금속 정말 자세하게 봐주셨습니다. 또 아드님이 다니는 회사라고 하시면서 또 아들도 응원하는 마음에서 또 네. 그런 흑자로 전환되는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니 또 매수를 해주신 것 같은데 손실 볼 위험보다는 앞으로 더 잘 갈 그럴 종목이라고 하니까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요. 전략 말씀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번 문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들어왔나 볼까요? 서린바이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22,100원에 10% 정도 갖고 있습니다라고 뒷자리 2748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서린바이오 오늘 강했어요. 7.8% 이상 좀 급등을 한 상태로 마감이 됐는데 뭐 특별히 이슈가 있었던 걸까요, 위원님?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조금 추종하는 뭐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전에는 이제 관련주로 엮여서 좀 많이 움직였었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뭐 mRNA 그 백신 관련해서 이렇게 좀 이슈가 붙어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그 정부에서 그 글로벌 백신 허브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면서 주가가 관련주로 엮이면서 이제 좀 한번 시세를 좀 크게 줬는데 조정 이후에 다시 우상향 흐름을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국내 이제 백신 생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보면 이제 뭐 추세 저항 자리 종가 기준으로 살짝 돌파하는 그런 흐름도 보여주고 있고 네. 지금 뭐 CMO 관련주들부터 해서 이현제약이라든지 뭐 CMO 관련주들도 이제 굉장히 괜찮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델타 변이 뭐 관련해서 시장에서 이제 좀 이슈가 되다 보니까 네. 이런 그 바이오 섹터들, 지금 진단키트 섹터들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면서 코스닥이 지금 신고가를 넘어서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런 관련주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뭐 크게 봐서는 그냥 뭐 코로나19 관련주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뭐 조금 압축을 해서 본다면 뭐 mRNA 바이러스 뭐 그거 생산하는데 관련돼 있는 뭐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마주로 이제 엮여 있는 부분인데 네. 지금 지난번에 이제 상한가 갔던 자리가 25,500원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보면 6월 23일 날 고점이 탁 이 구간에서 저항을 또 받고 조정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이 가격대를 어떤 식으로 이제 뚫어내 주느냐 하는 그 부분에서 앞으로의 주가 향방이 좀 달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추세 저항 자리를 탁 찍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월요일 날 음봉으로 살짝 눌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지만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더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딱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월요일 아침부터 시가 상승 출발해서 뭐 갭이 한 3%, 5% 이내로만 떠가지고 출발해 준다고 하면 뭐 좀 상당한 시세를 낼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참고해 보시고요. 네. 일단 단기 목표 주가는 27,000원 정도 앞에 보시면 이제 저항으로 이렇게 자리 잡았던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27,000원에서 한 28,000원 정도가 단기 저항 구간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분할 매도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테마 사이즈를 제가 좀 가늠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딱 부러지게 이 종목은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좀 부각이 많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네. 약간 애매모호한 그러니까 뭐 모호한 그런 테마를 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어떻게 목표가를 뭐 3만 원 갑니다, 4만 원 갑니다, 5만 원 갑니다 하는 거는 네.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께 사기치는 게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는 못 하겠고 일단 눈에 보이는 저항 자리에서는 1차적으로 수익을 좀 챙기면서
분할 매도하는 관점으로 끌고 가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네. 이 부분을 참고하셔갖고 27,000원부터는 매도 관점으로 딱 세팅하시고 위로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린바이오에 대해서도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사실 목표가 크게 말한 다음에 나중에 어찌어찌 거기를 도달하면 봐요 제가 여기 간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참 저희 위원님들 솔직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좋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서린바이오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요. 27,000원 이후로는 매도 관점으로 세팅 부탁드린다는 말씀까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우리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엑시콘이요. 엑시콘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14,800원에 비중은 50%입니다. 어유 비중이 절반이나 돼요. 그렇죠, 시청자님? 예. 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가요? 예, 처음에 살 때 그렇게 샀습니다. 아예 샀을 때부터 이 가격이셨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엑시콘 제가 좀 여쭈어 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한 방에 비중 50% 그냥 딱 질러버리셨는데 쉽지 않은데. 예, 뭔가 이 종목에 대한 어떤 확신이 좀 있으셨나 봐요. 그런 거는 주식한 지는 얼마 안 되고요. 이제 전문가 분이 이렇게 추천을 해서 그냥 산 겁니다. 방송 보고. 근데 그러시구나. 저도 이제 이거 사기 전에 조금 좀 찾아봤는데 제가 볼 땐 조금 고점에 사지 않았나 이런 걱정이 드는데 그거 좀 한번 봐주시고요. 네네. 어떻게 이게 움직이질 않아요. 지금 뭐 이거 IT 이거 소부장 종목 같은데 보니까. 그렇죠. 소부장 지금 쪽에, 사실 반도체 쪽은 뭐 거의 주가가 안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예. 흐름이 뭐 크게 나오고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보여서 뭐 하반기에는 좀 움직인다는데 하반기에는 좀 움직여질래나 모르겠네요. 일단 뭐 지금 시장이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막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예. 이렇게 오르는 동안에 못 갔던 종목들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작년에는 좀 많이 올랐거든요. 삼성전자도 1월 초에 뭐 95,000원, 6,000원까지 갔었으니까 예. 그때 이제 보면 엑시콘도 이제 쭉 그렇게 올라왔고 그래서 주가는 사실 안 오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반도체 쪽을 많이 오른 상태에서 조금 사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4,800원이면 고점에 산 겁니까? 아니 뭐 그렇게 막 고점에 샀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상투를 잡았습니다. 이거 뭐 답이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고점에 사신 건 아니고 예.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올라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일단 뭐 기본적으로 실적을 봤을 때는 뭐 실적 대비해서는 사실 소형주기 때문에 뭐 작년에 뭐 한 83억 영업이익 낸 거 친다면 영업이익 지금 시가총액이 한 1,000억 정도 돼야 되는데 한 1,400억이면 조금 뭐 고밸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뭐 어쨌든 뭐 올해 또 실적이 잘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예. 지금 1분기는 뭐 딱히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반도체 섹터들 보면 지금 현재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또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반도체 섹터들도 한 차례 움직여주지 않겠나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그 타이밍이 참 언제가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워낙 시장에 좀 재미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이슈를 타고 있는 섹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수급이 이쪽으로까지는 막 안 들어와 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오늘 며칠 전부터 해서 또 반도체 장비주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이는 흐름들이 보였거든요. 그렇다면 뭐 하반기에 제 생각에는 뭐 이 반도체 섹터들도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 차트적으로는 나쁘진 않아요, 사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5월 달부터 이제 조정 나와가지고 저점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주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면 지금 내려오던 흐름을 반등을 이렇게 이제 위로 방향을 좀 돌리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 이제 또 갭 떠가지고 이렇게 좀 음봉으로 밀려 내려오고 했는데
지금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뭐 하나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올라올 거예요.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 매수한 가격 오면 그냥 전량 매도할까요? 이거 금액이 조금 크거든요, 50%인데. 그러니까요. 비중이 워낙 크시니까 예. 사실 반도체 섹터 중에서도 실적이 좀 잘 나오고 하는 그런 종목들도 있긴 한데 뭐 엑시콘에 대해서 제가 뭐 자세히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들까지는 다 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섹터에서의 그런 뭐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종목의 실질적인 뭐 주가 흐름이라든지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이제 우리가 팩트를 보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이 차트니까 차트적인 측면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뭐 15,000원이라는 요 가격대 정도가 좀 저항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선생님 지금 비중이 50%잖아요. 네, 예. 그러면 15,000원 정도 왔을 때 선생님 매수가에서 뭐 조금 더 올라왔을 때 뭐 그 정도에서 비중을 갖다가 한 30% 정도 줄이고 예. 만약에 뭐 요 종목을 계속 가져가셔야 되겠다라는 이유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한 20% 비중으로 해서 전고점 부근 그러니까 16,600원 정도까지는 뭐 가져가 보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게 아마 좀 현실적인 뭐 대응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5,000원 정도에서 비중을 30% 줄이고 나머지 20%는 뭐 16,000원이나 아니면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격대가 16,600원이에요. 예. 이 정도까지 끌고 가서 뭐 거기서 정고점까지는 실적이 괜찮게 나오면은 16,600원 정도는 갈 수가 있네요. 그러면 실적이 좀 많이 좋게 나와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사실 예. 지금 1분기가 18억 정도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좀 어떻게 이 분기별로 실적을 예측을 하기가 어려워요. 반도체 쪽이. 왜냐하면 소부장이라고 했을 때는 뭐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것들이 필요할 때도 있을 거고 아니면 꾸준히 이제 매출이 꾸준하게 발생을 하고 영업이익에서 꾸준하게 발생하는 게 있을 거고 또 장비주 같은 경우는 한번 수주를 쫙 하고 나면 또 공백기가 또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실적이 안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적으로 이렇게 좀 다음 분기는 어떻게 나오겠다 뭐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예. 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럼 선생님이 만약에 제가 선생님이라면 지금 비중을 이렇게 갖고 있다면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금액이 크시다 그랬잖아요. 비중이 금액이 50%나 큽니다, 좀. 되니까. 예.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사실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부분이고 네. 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반도체 섹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굳이 이마만큼의 비중을 계속 가지고 갈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라도 뭐 네. 올라왔을 때 매수가 위로는 분할로 좀 비중을 줄여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섹터들 내에서 굉장히 좀 실적이 앞으로 괜찮아질 거다라고 전망이 딱 이렇게 잘 잡혀 있는 섹터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쪽으로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게 정말 아쉽다. 그러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예. 비중을 한 10%나 뭐 한 20% 정도 이렇게 잡고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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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예.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엑시콘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궁금하신 점 다 방송에서 해결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종목도 가볼까요? 전화 연결도 되어 있다고 하네요. 우리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네, 동국대강이고요. 동국제강 매수가랑 비중은요? 24,000원에 비중 18%입니다. 네, 한 번에 사셨어요, 우리 시청자님. 아니요, 25,000원에 사서. 조금씩 더 담으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좀 강세 뛰긴 했는데 더 잘 갈 수 있을지 제가 좀 여쭤볼게요. 고민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잘 좀 봐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종목은 어떻게 매수를 하시게 되셨어요? 제가 주린인데, 네. 5월 초에
샀어요. 일단 한번 팔고 다시 재진입해가지고 지금 물렸어요. 아, 수익을 한번 보시고 네. 수익 보셨을 땐 좀 크게 보셨겠네요. 그냥 예, 적당히. 어, 예. 자, 그러면 기업에 대해서는 일단 어느 정도로 좀 공부를 하시고 매수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네, 동국제강에 대해서 많이 좀 리서치를 했는데, 네네. 언제 올라가겠지 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근데 뭐 손실이 크게 나고 계신 건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죠? 25,000원이 넘었었는데 제가 조금 이제 중간에 네네. 내려와 있을 때 22,000원 선에서 조금 더 매입을 했어요. 네.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은 가격대에서 추가 근데 매수를 좀. 지금 저희 가족들이 이거를 많이 사가지고 지금 많이 힘들어요. 아, 그래요? 선생님 네. 말고 또 가족분들도 이 종목을 사신 거예요? 네네. 아, 선생님 혹시 식사하실 때 가족분들한테 계속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아, 그러게요. 그때 동국대강이 한참 인기 있을 때. 그죠? 아, 동국제가 샀는데 뭐 수익이 얼마나 나고 있고 뭐 이렇게 또 자랑하셨구나. 그죠? 네. 아, 뭐 일단 제 생각에는 네.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아까 분석을 많이 하셨다면서요. 그죠? 네, 뭐 회사는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네. 네. 동국제강이 제가 알기로는 이게 부산에 있는 기업인데 네, 공장이 맞습니다. 크게 있거든요. 저도 부산에 살아요. 아, 부산 사세요? 아이고, 네. 저도 부산 사람이에요. 네. 네. 자, 이제 뭐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좀 제품들이 제가 알기로는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왜 제품들 가전 제품에 들어가는 그런 뭐 외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 지금 뭐 철강 섹터 다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실적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요 실적적인 부분 지금 우리가 한번 보면요. 네. 작년에 영업이익이 3천억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철강 섹터들이 굉장히 좋게 움직이면서 쭉 올라왔잖아요. 네네. 이거 이제 올라왔던 이유가 결국은 이제 이쪽 섹터들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고 주목을 못 받았던 sek터들이었는데 네. 요렇게 이제 그 중국에서 철강 생산 줄인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뭐 미국에서는 이 덤핑 과세를 매기고 있던 부분들도 뭐 철폐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도 상승을 하면서 뭐 이렇게 좀 수혜가 된다라는 얘기도 나왔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들도 꽤나 있단 말이에요. 많이 오른 것들 중에서. 네. 그런데 동국제강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작년에. 네. 그래서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900억 정도가 이제 찍혀 있는 부분이고, 요게 실질적으로 제 생각에는 뭐 적정 주가를 따진다고 했을 때 시가총액이 한 3조 정도까지는 가야지 적정 주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업사이드가 한 30%는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올해 나올 실적의 컨센서스가 훨씬 좋아요. 지금 보면 추정치가 올해는 5,300억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분기 실적이 보면 1,000억 정도 나왔는데 이거 5,000억 달성하려고 하면 앞으로 남은 3분기 동안에 4,000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못해도 1,000억 이상은 계속 찍힐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분기 실적 딱 나왔는데 뭐 2,000억이나 2,500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작년에 2,900억 했는데 뭐 거의 뭐 작년 거 반기 만에 다 실적을 낸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실적적인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딱히 그렇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주가의 흐름도 이렇게 보면 조정이 이렇게 내려오는 이 트렌드를 만들었는데 이 트렌드를 지금 벗기고 상단으로 좀 돌리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철강 섹터들 다 비슷하게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섹터 전체적으로 좀 흐름들이 괜찮게 나올 텐데 포스코라든지 뭐 현대제철이라든지 동국제강이라든지 뭐 다른 철강주들 있잖아요. 휴스틸이라든지 뭐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한번 쭉 놓고 최근의 주가 흐름을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반등 흐름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오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조금 덜 나오고 있는 종목들 뭐 이렇게 좀 구분이 되실 거예요. 네, 그런 것들 중에서 제 생각엔 동국제강은 좀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뭐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대 25,000원 위로는 올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25,000원까지는 아마 무난하게 올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얼마나 걸릴까요? 별로 그래 오래 안 걸릴 것 같아요. 이제는 네. 요 내려오던 거 이제 끝났고 그러니까 5월 달부터 6월 한 중순까지 계속 내려왔잖아요. 네. 요거는 이제 끝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위로 방향을 돌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뭐 한 차례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파동이 올랐다가 밀려 내려왔는데 네. 이렇게 지금 내려왔잖아요. 네. 요 지금 전 저점 구간에 23,300원인데 요 가격대 이탈 안 나오면 저는 그냥 무난하게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팍팍팍팍 치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뭐 여기서 좀 찌글찌글하게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올라가느냐 요 차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쭉쭉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뭐 그런 흐름들은 뭐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왜냐하면 앞에 25,000원이라든지 26,000원이라든지 27,000원이라든지 여기 지금 제가 네모나게 색칠해 놓은 부분 보이시죠? 네네. 요 구간에서 사람들 많이 샀어요. 그러면 네. 선생님처럼 지금 고민이실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라오면 아우 이거 본전만 돼도 한 달 반 동안이 계속 못 올라오고 내려가다가 이제 올라오면 예. 본전만 오면 팔아야지 하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매도세에 부딪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저점에 산 사람들도 위에 올라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겠구나 하고 또 매도를 해요. 그러면 주가가 일시적으로 그런 구간에서 좀 저항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뭐 실적적인 부분이 무난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27,0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한 25,000원 정도 보면 앞에 이제 거래량이 좀 큼직큼직하게 터졌던 종가니까 그 정도 생각하시고 일단 기다려 보시면 뭐 한 달 정도 안에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매매는 어느 정도 선에서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원래 얼마 정도 오면 파실 생각이셨어요? 지금은 25,000원만 되면 팔려고요. 그럼 25,000원 오면 파세요, 선생님. 네. 네. 그래갖고 뭐 그 정도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여기서 실적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5천억이라고 하면 시가총액 5조 정도는 가야 돼요. 여기서 2배는 더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4만 원까지는 가야지 적정 주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일단 매수하셨던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네. 일단 진입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는 네. 매수가 왔을 때 한번 정리하고 주식을 딱 정리를 한 이후에 예. 다시 한번 좀 객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잖아요. 내가 이거 들고 있으면 불안한데 예.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한 차례 정리하시고 어차피 25,000원이나 26,000원 여기 오면 저항 받고 또 조정 나올 거예요. 그러면 한번 팔았다가 다시 저점 구간에서 모아가는 전략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요.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네, 같은 부산 분이라고 하니까 더 자세히 봐주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동국제강도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이 점까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게 발굴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받는 사람 문자로 샵 0082번 적으시고 내용란에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접수가 완료가 됩니다.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3부까지 상담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2부에서 못 받았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3부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한번 문자로 넘어가 볼까요? 문자로 도착을 했는데 이 종목이 들어왔네요. LG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근데 좀 매수가가 높네요. 11만 2천 원에 30% 들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LG가 또 언제 또 이렇게 10만 원을 깨고 내려갔대요. 오늘 99,800원에 종가 형성을 했는데 LG 가지고 있으면 올라올까요, 위원님?
올라가고 더 가겠죠. 그렇죠.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LG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좀 잘 되기를 바라고 있고 뭐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LG전자 뭐 좀 싫어하시는 분들 많이 없으실 텐데 그렇죠. LG 같은 경우는 이제 지주사격이다 보니까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자회사들이 잘 돼야지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자회사 LG 화학이 있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뭐 LG 디스플레이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LG 전자가 있고, 뭐 다른 것들도 또 많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탁 LG 하면 떠오를 수 있는 상장돼 있는 큰 기업들. 그렇죠. 하면 LG 요- 화학, 전자, 그렇죠. 디스플레이, 헬로비전까지. 그죠. 네. 뭐 그렇게 이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LG U 플러스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뭐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안 되는 게 있냐? 없어요. 돈을 못 벌고 있는 네. 자회사가 없다. 없어요. 안 좋았던 부분들은 좀 있었죠. 그렇죠, 잘라내버렸습니다. 지금은 없는 휴대폰. 네. 휴대폰 쪽도 LG 전자 쪽에 모바일 사업부로 이제 들어 있었던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적자가 한 1조 가까이 났었거든요. 네. 그런데 보면 그동안 꾸준하게 LG 전자는 뭐 2조 5천억, 뭐 3조 안 되게 이렇게 영업이익을 내왔었어요. 작년에 이제 굉장히 실적 잘 내면서 이제 3조 넘게 이렇게 실적을 냈던 부분이고, 그런데 그동안에 이 실적을 까먹고 있던 그런 파트를 갖다가 이제 잘라냈기 때문에 실적은 당연히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전자제품 사람들이 언제 많이 사겠어요? 경기가 좋고 주머니가 든든할 때, 네. 뭐 그럴 때 바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글로벌 경기는 굉장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GDP 상승률 7%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나오니까, 그렇다면 뭐 LG전자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을 거고, 뭐 LG화학 같은 경우도 배터리 관련해서 지금 내연기관을 생산 중단하겠다 미래에는 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다수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전기차나 수소차로 갈 수밖에 없는데 배터리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큰 기업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LG U 플러스 같은 경우는 가장 뭐 안전빵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통신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3개밖에 없고 이 문이 열리지 않는 이상은 네. 제 생각에는 뭐 지금 정도의 사이즈는 계속 유지를 해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한 가지 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네. 몇 년 동안 적자를 또 이어왔었어요. 그렇죠. 상당히 안 좋았어요. 중국에 밀리면서. 그런데 지금 OLED로 완전히 이제 전향이 되면서 다시 한번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실적을 낼 가능성이 높고, 거기다가 삼성전자에서 OLED 쪽 TV를 생산하기 위해서 5조 정도의 수주를 갖다 지금 LG 디스플레이에 내놨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실적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다가 LG 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가전 이거밖에 없구나, 성장성이 뭔가가 없다라고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해서 그동안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7월 1일자로 마그나하고 합작 법인으로 이파워트레인이라는 기업을 이제 법인 출범을 했어요. 전장 산업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대단한 어떤 뭐 성과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LG전자는 이제 날개를 달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LG의 주가도 당연히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마시고 뭐 손절을 하거나 할 필요는 전혀 없는 종목이니까요. 그냥 시간을 조금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이대로 좀 끌고 가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배당도 뭐 한 2.5% 그럼요. 정도 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은행보다 많이 주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긴 관점으로
끌고 가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 너무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점까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노란톡 열어두고 있습니다. 아직도 안 들어오신 분들은 없으시겠죠? 서울경제TV 주유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바로바로 입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또 올라온 종목인데 전문가님 한라홀딩스 갖고 있습니다. 43,350원에 11% 정도 들고 있습니다라고 이슬비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익숙한 종목이네요. 그렇죠? 한라홀딩스. 이 종목 어떻게 해볼까요? 한라홀딩스 수익률이 아니구나. 네. 이제 아직 종가가 네, 종가가 안 바뀌어가지고 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뭐 제가 깜짝 놀랐네요. 저도요. 100% 수익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 일단 뭐 43,300원 그래도 뭐 여전히 좋은 수익입니다. 그러니까요. 잘 사셨고 딱 제가 우리 주유소 포트폴리오에서 네. 추가 매수 10%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해놓고 못했던 가격이에요. 까먹어버렸습니다. 죄송하게도. 익숙한 그 종목. 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저뿐만이 아니라 정재훈 전문가님도 아마 이 한라홀딩스 맞습니다. 포트폴리오에 예. 들어있는데 굉장히 저점에서 잘 주셨거든요. 그래서 요 가격대 지금 가지고 계시다면 제 생각에는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조정이 한 이틀 정도 나왔는데 전고점 부근에 이런 저항 자리에서 이제 눌림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차례 이제 파동이 또 조정받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만도의 모회사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지주회사들이나 모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 자회사 이제 영업이익을 잘 내고 있는 실질적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보다는 주가가 좀 삐리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잘 못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한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작년에 영업이익 900억을 냈고 1분기에는 345억을 냈거든요. 근데 이게 별도로 보게 되면 작년에 886억이 결국 영업이익이 자체적으로 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섹터들 제가 계속 지난달부터 저점 구간에 있을 때부터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신고가를 돌파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주가 시가총액이 5천억밖에 안 돼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더 나올 수 있다. 여기서 한 30-40%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목표가를 조금 크게 잡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못해도 뭐 55,000원, 6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지금 주봉이나 월봉을 보게 되면 목표가를 그 정도 잡아도 무난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한 6만 원 정도 일단 목표가 잡고 한번 끌고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주유소 통해서 소개가 많이 됐던 종목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수익 중이시기도 하지만 목표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점까지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1부의 마지막 상담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대신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2부죠? 네네. 제가 늘 1, 2부를 하다 보니까 1부라고 했네요. 네, 2부 상담 여기까지 하고요. 대신 노란톡 열어두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쉽지만 저는 여기서 물러나지만요. 저희 이주연 전문가님은 3부까지 상담 계속할 예정이니까 전화와 문자로 미리미리 접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